자, 마음사의 이론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마음사의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음 기술을 좀 배워야겠구나를 좀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마음 기술을 통해서 배우는 그 기술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건강한 나를 양성하는, 기르는 그런 훈련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비운다, 쉰다, 멈춘다고 했죠. 내 마음을 멈출 때 고요한 나가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즉 욕구 생각을 쉴 때에 드러납니다. 무엇이? 내면의 평화가. 고요한 나, 마음사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고요한 나가 드러납니다. 고요한 나와 만나게 됩니다. 고요한 나와 접속하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를 쓰자면 고요한 나와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삶은 어떻게 표현하면 동일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사 이론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어떤 나와의 동일시에 더 초점을 두는가? 그 동일시가 나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죠. 나를 잘 들여다보면서 바른 동일시, 건강한 동일시를 해야겠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고요한 나, 평화로운 나를 자꾸 기른다. 건강한 나를 기르는 거죠. 긍정심리를 통해서 자비로운 나, 따뜻한 나, 뒤에 배울 웰빙 인지를 통해서 지혜로운 나, 그런 나들을 자꾸 쓰면서 그런 나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명상이 단지 멈추는 것만으로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나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자비나 감사나 웰빙 인지나 이런 웰빙의 행동들, 인지들, 동기들을 자꾸 쓰는 긍정심리를 통해서는 건강한 나를 자꾸 씀으로써 그들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처럼 마음의 무대에 여러 나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무대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했던 그 작업기억입니다. 작업기억은 작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크지만 마음의 무대는 작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무대에 주로 누가 올라오느냐? 잘 마음 챙김하십시오. 건강한 나들이 마음의 무대에 가까이 포진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불안한 사람은 친구들과 즐겁게 얘기할 때는 몰라요. 즐거웠어요. 근데 혼자 버스 타고 갈 때 불안이 또 올라옵니다. 우울한 사람은 친구와 즐겁게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 지하철 타고 가면서 우울이 올라옵니다. 외로운 사람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담소 나눌 때는 몰랐는데 혼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고 갈 때 혹은 집에 도착했을 때 외로움이 올라옵니다. 왜? 그 사람의 마음의 무대에는 불안이, 우울이, 외로움이 너무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올라올 준비가 된 것이죠. 마음 기술을 배움으로써,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를 배움으로써 마음을 잘 쓰는, 욕구 생각을 잘 쓰는, 즉 내 안에 여러 나들을 잘 운용하는 그러한 기술을 잘 익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음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기술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을 쉰다, 명상이죠.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이죠.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명상과 긍정심리의 마음은 욕구와 생각입니다. 욕구와 생각을 쉰다. 긍정심리는 욕구와 생각을 쓴다이고 마음 챙김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명상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은 옛날 용어로는 지법이라고 했습니다. 그칠 지자죠. 지법. 이 지법을 현대 과학적인 의미로 다시 들여다보게 되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중형 명상, 다른 하나는 개방형 명상입니다. 명상은 쉰다고 했죠? 뭘 쉰다고 했죠? 욕구 생각을 쉬는 겁니다.
근데 욕구 생각을 쉬는 것이 쉽습니까? 욕구 생각을 멈추고 비우고 쉬는 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당장 지금 저와 함께 하얀 북극곰을 단 30초만 생각하지 말아 봅시다. 가능하겠습니까? 몇 분은 가능할지 몰라요. 대부분은 실패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얀 북극곰 얘기를 안 했다면 뭐 30초 아니라 30분, 3시간,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생각 안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저는 북극곰 효과라고도 부르고 공식적으로는 멘탈 아이러니 이펙트, 정신 역설 효과라고 합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 경험한다 할 때 벗어나려고 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더욱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명상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명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감각의 주의를 보내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즉 감각의 주의를 보냄으로써 욕구 생각으로 가는 주의를 약화시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감각과 욕구 생각 사이에 제로섬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공간은 작아요. 마음의 무대는 작아요. 거기에 어떤 나를 괴롭히는 욕구 생각이 가득해요. 스트레스가 정말 굉장히 심한 상태죠. 그때 안 느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각에 주의를 보냅니다. 그 감각이 넓게 다양한 감각에 주의를 보낼 때는 개방형 명상이고요. 점 하나, 호흡 감각 하나, 종소리 하나, 그런 그 작은 감각에 주의를 보낼 때 우리는 집중형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중형이든 개방형이든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무엇이요? 욕구 생각이 아닌 감각에 주의를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감각에 슬쩍 주의를 보내는 기술, 그 요령을 득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명상의 맛을 알게 됩니다. 명상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특히 개방형 명상에 속하는 행위 명상은 특별히 수행을 위해서, 명상 수행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낼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상의 행위를 하면서도 명상 기술을 배우는 수행을 할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러면 그 감각의 주의를 보내는 그 명상, 이름하여 감각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 명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은 기본적으로는 주의 훈련이죠. 이 주의 훈련인데 어떤 주의를 훈련하는 것이냐면 순수한 주의를 훈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bare attention, bare hand, bare foot 할 때, 맨손 맨발 할 때, 양말 신지 않고 장갑 끼지 않은 맨손 맨발입니다. 그런 순수한 주의를 보낸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욕구 생각을 내려놓은 주의란 뜻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들을 때 탑다운 프로세싱 한다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의 처리를 한다. 어떤 것 하나를 보더라도 내 욕구 생각이 투여됩니다. 어떤 가방을 보게 되면 그냥 가방을 순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 생각이 개입해요. 멋있다. 볼품 없는데. 갖고 싶다. 이런 욕구 생각이 개입해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탑다운 프로세싱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 처리죠. 이것을 내가 멈출 수 있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상 훈련을 하는 거죠. 감각의 주의를 보낼 때 감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내 욕구나 생각을 놓지 않아요. 판단이나 평가를 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있는 그대로의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매우 치유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도 명상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감각 명상, 먼저 집중형 명상과 개방형 명상 중에 집중형 명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명상, 소리 명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상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점 하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TV를 보면서 혹은 유튜브를 보면서 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종이에, 백지에 2mm 혹은 3mm 정도의 까만 점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점만 보십시오. 그 점을 바라보는데 시선은 가급적이 움직이지 마세요. 눈은 깜빡여도 괜찮습니다. 그 시선을 움직이게 한다고 해서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눈에서 눈물이 흐르니까 눈도 아프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시선만 고정시키고 눈은 깜빡여도 괜찮습니다. 그 점을 1분만 한번 바라보십시오. 혹은 3분 정도 바라보십시오. 어떤 체험을 하는지 느껴보십시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이거 뭐하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내려두십시오. 자꾸 훈련합니다. 점만 보일 때까지요. 점이 어떻게 보이는지 잘 바라보십시오. 모든 주의를 점에 보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의식 공간을 점이라고 하는 시각적 감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던 욕구 생각들은 내려가죠. 그 욕구 생각들은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던 그런 욕구 생각들이죠. 그런 욕구 생각들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그게 1분이든 30초든 아니 1초든 괜찮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욕구 생각을 멈출 수 있었다면 명상 수행한 것입니다. 명상 수행뿐만 아니라 모든 학습에서 가장 원흉이 하나 있다면 그건 완벽주의입니다. 수영을 배우든 타자를 배우든 그래픽을 배우든 뭘 배우든 완벽주의가 학습을 방해합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지 마십시오. 1초, 2초, 조금이라도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두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하시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몇 가지 명상 중에 자기한테 더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명상의 맛을 보시면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커지겠죠. 그 보상을 통해서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할 뿐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성장 동기를 확고하게 세우신다면 가능합니다. 내 인생에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끝이 올 텐데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보람 있는 삶일까? 아니 적어도 후회 없는 삶일까? 마음 공부를 해야 돼. 내 마음을 이해해야 돼. 내 마음을 다룰 줄 알고 싶어.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100억대, 1000억대 돈이 있다고 한들 죽을 때 후회 안 할까요? 여러분이 박사가 2개, 3개 되면 죽을 때 후회 안 할까요? 대통령까지 권력의 지위에 오르면 후회 안 할까요? 여러분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이 마음 공부, 이걸 통한 성장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쉬는 훈련, 그 욕구와 생각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쓰는 것인데 늘 내가 쓰는 욕구와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바라보는 단순한 이 명상에서도 여러분은 큰 걸 배울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직 할 뿐의 자세. 이것은
익히게 되면 명상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실 때도 이런저런 생각 넣지 않고 오직 할 뿐, 이런저런 배움을 할 때도 완벽주의를 넣지 않고 꾸준히 조금씩 발전하는 그 부분에만 초점을 두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레릿비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레릿비, 비틀즈의 노래로도 유명하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만 바라볼 때 점이든 무엇이든 명상의 대상, 즉 욕구 생각이 아닌 감각적 대상에 주의를 보낼 때 이런저런 생각이 습관적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과 싸우기 시작하면은 정신자원이 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명상을 더 못하게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무엇과 싸우게 되면 그 부분은 더욱 강해집니다. 레릿비의 기술, 싸우지 않는 기술을 여러분이 이 점 하나 바라보는 단순한 명상에서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기술, 싸우지 않는 마음의 기술을 이 점 하나 바라보면서도 배울 수 있고, 이 기술은 점만 바라보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일, 공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